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정정실록 제2부 서자는 왕이 될 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398년 9월 5일 왕이 된 정종은 국가의 최고 존엄의 자리에 오른 현실이 마냥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변 당일 정종이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도성 밖으로 도망쳤던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종은 권력에 대한 큰 욕심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실제 정변이 끝나고 이방원 일파가 정종을 찾아 세자에 오릴 것을 요청했을 때에도 정종은 분명히 사형의 뜻을 내비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방원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장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어코 정종을 왕위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종이 상당히 좀 이제 이상한 대답을 하나 하게 됐는데, 자, 뭐라고 이제 정종이 대답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사료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청하여 정한군을 세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정한군이 굳이 사양하면서 영한군을 세자로 삼기를 청하니 영한군이 말하였다. 당초부터 의리를 수립하여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의 일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이것이 정한군의 공로이니 내가 세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분명히 사양의 뜻을 내비쳤다는 거죠. 이에 정한군이 사양하기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말하였다. 나라의 근본을 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적장자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적장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영한군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되게 알쏭달쏭한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처리함이 있겠다. 뭘 처리한다는 거죠, 이거죠.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뭐 하겠다도 아니고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뭘 처리하겠다는 것이냐? 상당히 좀 모호한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방원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지 않고 구태여 형인 이방과를 왕으로 올린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방원이 여러가지 말 못할 속사정들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건데 바로 정변의 명분이었어요. 이방원이 내세운 명분은 간적 정도전이 적장자를 제쳐놓고 어린 서자인 이방석을 세자로 삼아서 국정을 농단했다. 이게 핵심 명분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으로서 정당 방위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친 거다. 이게 정변의 명분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적장자를 제쳐놓고 어린 서자를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 이건데, 따라서 이방원이 이 정변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뭐였냐면은 서자인 이방석을 세자에서 폐하고 적장자인, 현재로서 적장자는 차남이었던 이방과죠. 적장자인 형 이방과를 세워서 자신이 말한 명분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변의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방석은 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반과 이방석은 모두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으로 모후인 강씨가 엄연히 중전이었지 후궁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아직 이 시대만 하더라도 적서차별이 그다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계의 부인 2명, 신의왕후 한씨, 신덕왕후 강씨. 신의왕후 한씨의 경우 뭐 본처, 신덕왕후 강씨를 갖다가 뭐 첩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신의왕후 한씨를 갖다가 고향에서 만났다고 해가지고 향처, 그리고 신덕왕후 강씨를 객양에서 만났다고 해가지고 경처,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서차별이 그다지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고 그랬던 시대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방석은 서자다. 사실 사실관계도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서자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서자가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억지일 수밖에 없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뭐 서자 출신은 왕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나와요. 그러면 조선 후기 왕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방원은 그럴싸한 정변 명분을 내서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억지로 저런 주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방원의 스타일,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건데, 이방원은 부친인 이성계하고 달라요. 그럴싸한 명분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행동을 개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회가 포착되면은 사고를 치르고 본다는 거죠.
저지르고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명분을 정한다. 이게 이방원의 스타일이에요. 자, 이로 인해서 졸지의 정식 중전이었던 신덕하고 강씨는 부왕의 첩으로, 그리고 그 아들인 세자 이방석은 서자로 둔갑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고도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방원의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바로 부친인 태조의 분노였다는 거죠. 이방원은 과거 정몽주를 척살했을 때 그때 당시 태조의 진노를 이미 한 몸에 받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목숨을 걸고 명제국에 가가지고 사행길을 갔다 옴으로써 그 성깔 유상한 주원장의 비위를 가까스로 맞추고 옴으로써 부친의 진노를 푸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변을 통해서 세자 이방석,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복 동생인 이방번, 그 다음에 또 이제 태조의 사이였던 이재, 그리고 정도전 남원을 비롯한 개국공신들, 이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참사를 해야 됐다는 거죠. 특히나 부친과 정도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부친인 태조가 느낄 분노는 정말 상상 이상일 것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방원 자신이 바로 왕이 된다면은 당장의 실력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정변의 명분도 맞게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상황으로 물러난 태조를 직접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문안이 다 가야 되니까 일단 그거부터가 난관이에요. 그럴 때 태조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아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원은 시간이 지나면 부친의 진노가 어떻게든 풀릴 것이라고 보았고 그때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형인 정종을 왕으로 올렸던 것이죠. 그 밖에도 정종이 부친인 태조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일단 정종은 젊은 시절부터 부친인 태조를 따라서 전장을 누벼온 인물이죠. 오랜 세월 동안 부친을 보좌했기 때문에 태조의 총애를 받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종 또한 효심이 깊어가지고 정변 당일, 그날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친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실질적으로 적장자이기 때문에 책무를 다한 것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효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 중 하나예요. 그런 형인 정종을 왕으로 앉힌다면은 일단 상황으로 물러난 태조에게 문안이사 가는 것은 정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한테 뭔가 의사를 전달할 때 형을 끼고서 중간 매개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원이 태조를 상대하는 것도 부담이 좀 덜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이유가 더 있다면은 왕실 종친들의 이해관계도 또 문제가 돼요. 이때 당시 많은 왕실 종친들이 이방원을 지지해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화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그런 왕실 종친들이 이성계를 갖다 지지를 해줬던 것은 어디까지나 정도전이 자신들에 대한 지분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를 한다,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방원이 모든 걸 여기서 다 가져가게 되면은 왕실 종친들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 정도전을 대신해서 이방원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해먹는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종친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일단 단번에 먹는 것보다 좀 단계를 나눠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먹어치우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정종에게는 아들이 많았는데 이게 다 서자였다는 점이에요. 즉 중전의 자리에 오른 정한왕후 김씨가 낳은 적자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정종 부부가 결혼한 지도 언 20년이 지났습니다. 설마 2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자식이 갑자기 생길 리는 만무하지 않겠냐. 이방원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서자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정변 명분에 따르면 정종의 아들들은 모두 서자이므로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종실록 총서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진년 2월 동모제 정한공이 책봉을 받아 왕세자가 되었는데, 원래는 왕세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세자라고 칭호를 붙였어요. 이때는 또.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이유가 돼 있었냐면은 적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죠. 이유가 심플해요. 정종의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다 서자다.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원이 세자로 이제 책봉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종실록 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변의 명분이었고, 정변의 명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자 책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서자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명분이 얼마나 절묘하냐면요. 이 마린잭슨, 만약 정종이 물러나면 다음번 왕위 승계는 정종의 아들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형제 중 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리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거죠. 그게 이방원 자기죠. 따라서 적장자인 정종이 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모두 서자이므로 왕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논리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는 자연스럽게 형인 정종으로 하여금 이방원에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명분을 가지고서 정종을 올리는 순간, 이거는 정종은 사실상 이제 차명계자예요. 그냥 잠깐 왕위를 맡아놓는 그런 개념이지 진짜 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계산 하에 이방원은 당장 왕이 되기보다는 일단 정종을 얼굴 마담으로 올리고 그냥 뭐 거의 바지사장이죠, 그죠? 그렇게 올려놓고 세자의 지위를 확보한 것 정도로만 만족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자신이 공식적으로 세자만 된다면은 왕의 자리는 사실상 형에게 맡겨놓은 자리이며 자동으로 자기에게 굴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건 뭐냐면은 정종이 죽을 때까지 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 눈치껏 내려와 줄 것이냐 그건데, 정종이 분명히 이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군이 안 하겠다고 하고서 정종을 억지로 올렸잖아요. 그때 정종이 했던 답변이 뭐였냐면은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 했을 때, 모르긴 해도 정종도 이걸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구조로 갖다가. 근데 내가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왕노릇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상 차명 계좌처럼 내가 잠깐 맡아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이방원한테 넘겨주는 과정이 그게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뜻밖의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형이 왕이 오르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자신을 세자로 책봉을 할 줄 알았는데, 어쩐 일인지 정종은 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즉위한 뒤에 남제가 대궐들에서 크게 말하기를 지금 곧 마땅히 정한공을 세자로 세워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늦출 수가 없다 하였으므로 정한공이 이를 듣고 크게 놓아여 꾸짖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방원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리는 듯한 모양새를 갖는 거죠. 임금이 적사가 없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정한공이 세자가 되리라 생각하였다. 당시 분위기 자체가 어차피 이거는 정종이 오래 버티면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로 이방원에게 양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이방원에게 빨리 세자를 책봉을 시키는 것이 정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은 정종 2년 1월 28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종이 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정종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거 미루고 그러고 1년을 갖다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즉위 1년 동안 세자의 세자조차 꺼내지 않은 정종. 실제로 실록 찾아보잖아요. 세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안 나와요. 1년 동안. 갑자기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냐. 혹시라도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적자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어쨌든 간에 뭐 얼떨결에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의 욕심이 생겨서 그랬던 것일까? 과연 뭐가 진실일까? 이것은 이방원의 속내가 복잡했던 것만큼 정종의 속내 역시 상당히 복잡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사람들이 왜 정종이 저렇게 세자 책봉에 대해서 장고를 두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정종은 세월 좋게 삽니다.
이때 정정이 이제 신경 써서 했던 게 뭐냐면은, 하여튼 일은 안 하고 정정은 뭐 했었냐면 놀았어요. 이때 주로 뭐 하고 놀았냐. 조선시대에 정확하게 골프는 없었죠. 하지만 골프 비슷한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의외로 정정이 이런 공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과연 정정이 푹 빠져 살았던 놀이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정정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